발솜입니다. 이탈리아의 국제 뉴스와 분석을 전문으로 하는 매체 인사이드 오버는 정말 멋지게 보이고 싶다면 김치와 떡볶이 그리고 호떡을 먹어보라면서 여기에 막걸리 한 잔을 곁들이는 걸 잊지 말라는 기사를 보도하였는데요. 그야말로 드라마, 영화, 음악, 뷰티뿐만 아니라 소프트 파워의 땅이라 불리는 한국인데 이제 새로운 트렌드로 유럽에 도래하여 점점 더 확고해지고 있는 것은 바로 한국산 식품들이라는 기사는 일명 K푸드라 불리는 한국 음식은 이국적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과하지 않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기사는 한식이 넷플릭스 드라마 덕분에 젊은이들과 청소년들에게 아주 인기가 있지만 무엇보다도 한식의 매력은 집에서 만들어 먹기에 불가능하지 않은 다양한 별미들이 많다는 점이라면서 마트에서 필요한 재료를 사서 따라해 볼 수 있으며 이미 이탈리아의 동네 서점들에는 수많은 한국 요리책들이 침범해 있다는 것이었는데요. 그러면서 따라해 볼 수 있는 김치와 비빔밥 등 수많은 음식들이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이렇게 우리 한식의 전 세계적 인기는 엄청난데요. 그런데 가장 잘 알려진 한식 중에는 김치처럼 세계 최고 수준의 건강 음식도 있지만 떡볶이처럼 건강에는 그다지 유익하다고 보기 힘든 간식이나 길거리 음식 종류들도 큰 인기를 얻으며 함께 알려지고 있죠. 사실 음식이란 게 고칼로리에 자극적일수록 더 맛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음식들이 더 빨리 전파된다는 것은 우리나라에 유입된 햄버거, 피자만 봐도 대번에 알 수 있긴 합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우리나라의 자극적인 맛과 간단한 음식을 넘어 전통 한국 음식, 더 정확히는 건강한 한국 음식에 대한 전 세계적인 열풍이 불기 시작했는데요. 그리고 그 한국 전통 식단이 미국과 지중해의 밥상마저 바꾸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영국 야후라이프에 실린 가장 건강한 식단을 제공하는 나라들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이라는 기사를 인용하는 것으로 시작해야 할 것 같습니다. 기사는 불행히도 전형적 영국식 식단은 건강하지 않은 것으로 여겨진다면서 현재 초가공 식품이 영국인들의 평균 섭취 칼로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고 지적했는데요. 모든 음식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이런 점은 문제가 많다면서 특정 국가들의 식단이 가진 건강상의 이점을 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보험업체 선라이프가 발표한 세계에서 가장 건강한 식단을 가진 국가 순위를 확인해야 한다는 기사였는데요. 실제 선라이프 보험회사가 발표한 순위를 보면 9위에 스웨덴, 8위에 에티오피아, 7위에 호주, 그리고 우리나라는 6위에 올라 있었습니다. 그들이 우리나라를 6위로 선정한 이유는 이랬는데요. 한국의 요리는 김치와 풍부한 야채, 해산물 등의 단백질에 발효식품으로 두드러지는데 이 모든 것이 균형 잡혀 있다. 한식은 영양가 있는 식단의 중추로 특히 발효식품들을 통해 건강한 미생물군을 지원하고 소화와 면역, 심지어 정신건강의 개선 효과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우리보다 앞선 국가로는 스페인, 키프로스, 이탈리아, 그리스 등이 있었는데요. 우리가 보통 건강 식단의 대명사로 떠올리는 지중해 식단 국가들이 선정된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지중해 연안 국가들이 최상위권에 선정된 것은 이게 영국 보험회사가 발표한 순위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고 생각되는 점이었는데요. 그런데 희한한 것은 1위가 일식이었다는 점이었습니다. 기사는 일본 식단에는 신선한 해산물, 쌀, 야채는 물론 미소와 같은 발효식품들이 포함되어 있어서 영양이 풍부하며 최소한의 가공으로 인해 장수를 촉진하고 일본에서 많이 마시는 녹차 또한 항산화제가 풍부하여 신진대사 촉진과 전반적 건강을 지원한다는 설명을 덧붙이고 있었는데요. 지금 이 기사가 말하는 일본의 건강 식단의 특징들, 저것들 중에 우리나라 식단이 커버 못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사실 조리법의 차이가 있을 뿐 건강 식단을 목적으로 구성하자면 한식과 일식은 차이가 크게 날 수도 없는 같은 동아시아 음식이기도 하고 쌀을 주식으로 하는 반찬 문화이기에 그런 것인데요. 그런데 왜 일본은 1위이고 우리는 6위인가를 생각해보면 사실 오키나와 장수촌이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졌고 일본이라는 나라 그 자체가 우리보다 반세기 아니 그 이상 앞서 유럽에 더 먼저 알려졌기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우리나라는 이제서야 알려지고 있다는 것이 건강식에 대한 영국인들의 인식을 좌우한 결정적 요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아니 일본이 1위라고 해서 딴지 걸자는 것은 아니고 그냥 그렇다는 것입니다. 일본의 음식과 식문화가 더 빨리 알려졌기에 더 유명한 것일 뿐
우리 한식이 일본에게 결코 뒤지지 않는 이유가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 세계적으로 건강식 하면 가장 유명한 것은 지중해 식단입니다. 신선한 채소와 과일, 통곡물, 올리브유, 견과류, 해산물, 유제품에 더해 적은 양의 육류를 사용하는 지중해 식단에서는 붉은 고기보다는 가금류가 재료로 많이 쓰여지는데요. 거기에 허브, 향신료, 와인이 더해지고 가공식품의 사용이 제한되는 지중해 식단은 그 구성만으로도 그냥 건강이 팍팍 느껴지는 식단이죠. 그런데 바로 이 지중해 식단과 한국 건강 식단은 서로 닮은 점이 많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는데요. 이들이 서로 닮아 있다는 근거는 바로 지중해 식단과 한식의 퓨전 음식에는 이질감이 전혀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스페인의 한 고급 레스토랑에서는 전문적으로 지중해 식단과 한식의 퓨전 메뉴를 내놓고 있었는데요. 스페인 발렌시아 지역을 대표하는 매체 라스 프로빈시아스는 해당 지역의 유명 레스토랑인 에떼를 소개하며 놀라운 이야기를 전하고 있었습니다. 전통과 요리 혁신이 합쳐진 레스토랑 에떼는 훌륭한 인테리어와 맛으로 완성된 곳이라는 기사는 이 레스토랑이 특별한 이유는 수석 셰프 라켈 루이즈가 내놓는 음식이 지중해와 한식의 퓨전 메뉴들이기 때문이라 이야기했는데요. 루이즈 셰프는 그녀가 사랑하는 지중해 요리를 완성하거나 미묘한 차이를 만들어내는 데 있어 한식이 이상적이라면서 그녀가 이런 혁신적 메뉴를 만들어낸 이유는 단순히 독창적인 요리를 만들어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지중해 음식과 한식의 요리 방법이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라 이야기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지중해식 요리는 한국의 매운 소스 또는 참기름과 잘 어울린다는 것이었으며 발렌시아 지역의 채소로 만든 발렌시아 스타일의 비빔밥을 만드는 것도 가능하고 발렌시아 스타일의 고기 만두나 치킨도 만들 수 있다는 것이었는데요. 그녀는 감칠맛이 강한 요리를 좋아하는 고객을 위하여 한국식 돌솥에 담긴 비빔밥 요리를 제공하기도 하는데 이는 테이블에서 직접 음식을 비벼 먹는 기회를 제공하기에 인기가 좋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루이지 셰프는 자신의 모든 요리는 한국과 지중해 요리의 조화로움을 추구한다면서 각각의 메뉴들이 각자만의 독특한 매력을 선사한다는 것이었는데요. 아니 근데 교민분들이 운영하는 한식당이야 스페인에도 많이 있고 하지만 지중해식과 한식의 조화까지 연구하는 셰프라고 하니 이건 단순하게 한식의 인기 때문에 한식을 제공하는 수준이 아닌 것 같아서 혹시 이 셰프가 스페인의 우리 교민인가 싶어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라켈 루이지 셰프는 스페인 요리를 공부하였고 전통 지중해식 요리를 추구하는 현지 요리사라서 더 흥미로웠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가장 건강한 음식이라 자타가 공인하는 지중해 지역의 음식과 이질감이 전혀 없이 어울리는 한국 음식이란 것이 정말 신기한 부분인 것이죠. 하지만 이런 한식의 대세라는 시대적인 흐름을 지중해 지역만 피하지 못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마 세계에서 가장 건강과는 거리가 먼 식단으로 유명한 국가를 골라보라고 한다면 단연코 1위 자리를 놓치지 않을 국가인 미국에서는 이제 한국식의 식단이 너무나 절실해서 아예 한식 캠페인을 벌이자는 수준이었는데요. 그 내용은 영국 출신의 음식 작가이자 월스트리트 저널에 정기적 칼럼을 기고하고 있는 비 윌슨이 뉴욕타임스를 통해 발표한 칼럼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 어떤 정치인도 조만간 우리가 사는 지구의 건강을 위해 우리 모두가 고기를 덜 먹어야 한다는 소식을 전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면서 평균적인 미국인들은 지금보다 훨씬 더 적은 육류를 섭취해야 한다 이야기했는데요. 미국인들에게 오랫동안 학습된 식습관에는 변화가 필요하다 주장한 그녀는 사실 미국인들 역시도 한 세대 전까지는 이렇게까지 육류를 많이 먹지는 않았다며 안타까움을 토로하였습니다. 자신 역시도 닭고기나 바베큐를 좋아하지만 이제는 미국 주류에 진입한 아보카도 토스트나 케일 샐러드 등 이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수많은 요리들로 식단을 대체하고 있다면서 그중에 가장 좋은 식재료 중 하나가 바로 콩이라 이야기했는데요. 그런데 콩이라는 것은 정말 몸에 좋지만 맛이 없다는 문제점이 있긴 하다는 그녀는 미국 정부가 정말 진지하게 사람들이 콩을 더 많이 먹도록 장려하고 싶다면 콩 요리법을 영상으로 제공하는 캠페인이 필요하다면서 한국을 보면 콩 요리에 대한 답이 있다 이야기했습니다. 1980년도에 한국 정부는 농촌 진흥을 위하여 김치와 밥, 나물 등 전통 한국 음식을 요리하는 방법에 대한 교육을 진행했다는 그녀는 이는 정말로 큰 도움이 되었다면서 현재까지도 한국에서는 전통 음식들이 식단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이야기했는데요. 조사에 따르면 2009년 기준 한국인들은 여전히 1960년대 후반에 먹었던 것과 비슷한 양의 야채를 섭취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인들이 고기 대신 콩을 먹는 것을 꺼린다고 한다면
두부에서부터 고추장 된장에 이르기까지 최근 수년 동안 미국인들의 식탁에서 사랑받아온 한식들을 생각해보라면서 이제 햄버거를 위한 자리를 더 줄여야 한다 주장했는데요. 사실 환경적 측면이나 그런 걸 떠나서 미국인들의 정말 감당이 힘들어 보이는 초고도 비만을 위해서라도 그들의 식단 변화는 정말 절실해 보이죠. 하지만 우리나라 역시 서구화된 식단으로 건강적 측면에서는 많은 부분을 잃고 있긴 한데요. 어쨌든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우리나라의 비만 수준과 미국의 비만 수준에는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 잘 아실 겁니다. 이제는 미국 어딜 가도 우리나라식 핫도그를 먹을 수 있다는 소식도 전해드린 바 있었는데 아무래도 입에서 당기는 건 막을 도리가 없기에 이런 건강에 이롭지 못한 음식이 너무 급속도로 퍼져버린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우리나라의 김치나 된장 같은 발효식품들은 환경도 구하고 건강도 구하는 음식들이기에 앞으로는 건강한 한식의 유행이 핫도그나 떡볶이의 유행을 앞지르길 바라는데요. 그런 맥락에서 발견한 흥미로운 기사는 미국 워싱턴의 유명한 미슐랭 스타 셰프였다가 화재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아픈 기억이 있다는 조니 스페로에 대한 기사였습니다. 미국 CBS는 그가 초심을 찾기 위해 한국을 방문하였다는 소식을 보도했는데요. 그는 한국 전통 장류 장인들을 탐방하여 직접 체험하면서 그들로부터 배우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요리에 대한 새로운 영감을 얻고 있다는 것이었는데요. 우리나라의 현대화된 음식들이 알려지는 것도 물론 기쁜 일이지만 우리의 전통 음식은 맛도 맛이거니와 건강에도 크게 이롭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널리 퍼져 누구나 두루 먹는 보편적 식단이 되기에 매우 적합하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전 세계까지는 됐고 당장 우리 애들부터 서구화된 입맛을 바꿔야 한다라는 일각의 지적에는 사실 반박이 힘들지만서도 한식의 보편화는 그것과는 또 별개의 문제인 것이죠. 앞으로 우리의 떡볶이, 호떡, 핫도그만큼이나 김치와 된장 같은 전통 식단이 더 많이 더 널리 알려져서 햄버거, 피자처럼 이 세상 모두가 먹는 음식이 되면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장류와 같은 더 깊은 한국의 맛은 중독성도 더 강하기도 하고 말입니다. 언젠가는 건강 식단 하면 지중해와 일본만이 아니라 전 세계인들의 머릿속에 한식이 떠오르는 그날이 오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뵙겠습니다.